지난 주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201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의 결과 보고 등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과학 논평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과 또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보통 줄여서 국과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과학기술 기본법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는 기구인데요. 기초연구 성과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 또 중소기업, 또 지방과학기술 진흥 이런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걸친 내용에 대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국과심은 지금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시고요. 동시에 민간위원 중에 한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정부에서는 국과심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9월 달에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과학기술 전략본부라는 걸 설치를 해서 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과심은 이제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되고 있지만 이제 이번에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과심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안건 사안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개최된 것이 이제 주로 운영위원회인데요. 운영위원회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각 부처 1급 공무원 또 민간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국과심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방향을 설정하는 기구인데, 그리고 이번에 국과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좀 나왔습니까? 이번에 이제 국과심 운영위원회에는 총 10개 안건이 상정이 됐었는데요. 예. 그중에 3개 안건은 이제 본회의에 올려서 심의할 안건이고 나머지 7개 안건은 운영위원회 심의로서 이제 확정되는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상정되는 안건이 모두 통과되는 건 아니고요. 토의를 거쳐서 이제 일부 수정 의결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보류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들은 이제 과학기술 투자랑 관련되는 것이 2개 안건이 있었고 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이라든가 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R&D 투자 권고 바이오 헬스 미래 신사람 육성 전략 이런 것들이 한 7개 안건이 이번에 심의 확정된 바 있습니다. 네, 국가기술 투자 관련해서 2개 안건이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인 건가요? 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안건은 국가 연구 개발 예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총 지금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은 34개 부처에서 약 한 18조 9천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목적이라든가 내용, 또 연구원, 또 연구비 규모, 또 이제 논문이나 특허 사업화 성과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까지 전체를 포함한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 조사 결과 이번에 보고되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 규모가 63조 7천억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GDP 대비 규모로 보면은 4.29%인데요. 세계 1위고요. 또 절대 규모로 봐서도 세계 6위 수준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총 연구개발비를 재원별로 보면은 이 중에 이제 정부 공공 부분이 24%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76%는 민간이 담당을 해서 우리나라는 좀 민간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좀 높다. 그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죄송합니다. 세계 1위. 절대 투자 규모로 봐서는 세계 1위인데 이 정도가 적정한 수준입니까? 일단 이제 GDP 대비 1위고 절대 규모로 6위이기 때문에 우선 보기에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 공공 부분은 그 중에 24%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18조 9천억이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미국의 국립보건원 NIH라고 하는데요. 국립보건원의 1년 연구비가 35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4개 부처가 쓰는 연구비가 18조 9천억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과학기술 중심 사회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이 단순히 그냥 신제품이나 공정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기술 수요는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나머지 76%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분이 네.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어떤 지원 제도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정부 예산안이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 있어요. 예. 18조 9천억. 근데 이제 이 국가 연구개발비가 넉넉하지 않는 상태를 감안해서 국회에서 아마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기술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씨앗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 씨앗을 충분히 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기술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안건들이 좀 논의가 됐습니까? 네, 7개 안건 중에서 이제 나머지 안건이 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권고안인데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예상 매출액의 일정률을 연구개발 또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예상 매출액의 2.03%를 연구 개발에 지금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공공기관들이 이런 권고안이 없이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 개발을 투자해야 되겠다. 네. 스스로 연구 개발 투자를 늘려나가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국가 연구 시설 장비 관련해서 1억 원 이상 고가 장비에 대해서는 심의, 구매, 공동 활용 활성화하는 문제라든가 또 활용 실적이 저조한 장비의 이전 재배치 문제, 또 전용 운용 인력 확충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국가 연구 시설 장비 투자의 효율화라든가 공공 활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 이번에 보고가 됐고요. 바이오 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도 이번에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예.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는 것이 고부가치 산업이고 앞으로 계속 급성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또 이 분야가 이제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서 ICT 융합 의료 기술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어떤 R&D 투자 확대라든가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이라든가 판로 개척 등을 통해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을 2020년까지는 세계 한 7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경쟁형 R&D 산업의 적극 활성화하는 문제라든가 또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본 계획 일부 변경안 이런 것들이 심의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가심 운영 관련해서 네. 당부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국가심에 올리는 안건들은 사실 너무 안건들이 많아도 안 예.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가심 안건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서 과학기술 정책이 입안돼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심에서는 여러 부처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말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76%가 민간 부분이라고 예. 했는데 민간 부분 연구개발 투자라는 것이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적을 받아서 종합한 집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 부분 24%는 정확히 18조 9천억인데 예. 나머지 76%에 달하는 민간 부분 투자가 사실 조금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GDP 대비 세계 1위 또 절대규모 6위라고 하지만 76%를 차지하는 민간 부분이 과연 제대로 연구개발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가심 운영과 관련해서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지난 9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조직이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서 특정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34개 부처 전체에 걸쳐서 국가과학기술 전체를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그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투자에 대한 성과를 왜 안 내느냐 그런 지적도 있지만 과학기술 투자야말로 정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미래 선진국을 지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야 되고요. 과학기술계에서도 투자가 느린 만큼 세계 우수한 성과로서 보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씨앗을 잘 뿌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네. 예. 지금까지 지난주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주요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